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스마트폰 중독과 그의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3조 손은지, 신은수, 양지석, 연금지, 오연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아이폰 스크린 타임 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일 스마트폰 사용 평균이 8시간 42분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사용 시간에 스스로 놀랐고 작년과 비교하여 급증한 사용 시간에 대한 원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원인으로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이에 저희 조는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스마트폰 중독과 그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열풍으로 불고 있는 지금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미디어 중독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못 보게 했더니 물건 던지며 소리 질렀어요. 이는 지난 10월 매일경제뉴스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자녀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와 자녀가 충돌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야기하곤 했죠.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 불안감이 늘고 수면 상태도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감이 늘었다는 응답은 45.5%로 줄었다는 응답인 4.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 증상이 심각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과 온라인 활용 수업 및 업무가 많아지면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야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논거를 들며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스마트폰 중독의 현황과 이의 원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심화된 스마트폰 중독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 표를 통해 현상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2019년과 2020년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월 평균 이용 시간 추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디바이스 이용의 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두 연도의 차이는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 중 학습 목적 이외 여가 목적으로 미디어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전후 16.1%에서 46.2%로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 온라인 전환 후 학습의 미디어 사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5%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인해 인터넷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비율이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며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심화된 스마트폰 중독의 현황을 통해 현재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유행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떠도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언택트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디지털의 사용이 과도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실시를 진행하며 최근까지 직장인 10만 명이 재택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4월 20일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여
실시간 수업, 동영상 녹화, EBS 콘텐츠 시청 등의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스마트폰 및 온라인 매체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횟수를 증가시키며 온라인 매체의 과사용으로 중독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의 해소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했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체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과의 갈등, 신체적 불편, 가정 및 학교 생활의 어려움의 상태까지도 도달하게 된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자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크게 신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신체적 문제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로 인해 뇌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는 과도한 메시지 사용과 더불어 유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설치의 경우가 잦아지면서 요금 발생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로는 금단 현상을 유발하고 우울, 불안, 수면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 이 외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더불어 업무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증상, 벨이나 진동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환청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라는 특정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조는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외국의 스마트폰 중독 대응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iOS 12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일주일 동안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워클리 서머리 기능과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하루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한 앱 리미츠의 기능과 더불어 부모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아이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다운타임 기능 또한 적용시켰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죠. 또한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행해지는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해결 방안으로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캠프는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디지털 기기와 완벽하게 절연된 채 일정 장소에 모여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의 본명 대신 별명을 사용하며 직업이나 나이를 묻지 않고 사진 촬영 역시 할 수 없는 규칙들을 세워둔 후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자연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드라이파이 캠페인, 일본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 미국의 디지털 미니멀리즘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디지털 미니멀리즘 정책은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삭제하고 의미 없는 웹서핑 대신 산책을 추구하고
휴대전화 없이 외출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하는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멀어짐으로써 자기 삶에서 주도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체제였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인터넷 중독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재활센터를 운영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법률 및 정책 차원의 방안으로서 생각해보자면 예방교육, 중독자 진단 및 발굴, 전문 상담사 양성 등의 분야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동 및 부모, 보호자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독, 취약 집단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교육부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체 도민에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중독 예측 검사를 통한 위험 사용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개발에 힘쓰고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도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는 데 물론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온전히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을 스스로 설치하고 이동 시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SNS 알림을 꺼두고 스마트폰보다 취미나 개인 활동에 시간을 가지는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의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엔모먼트 개발자 케빈 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로 고침과 알람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거듭된 세로 고침이 실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되는 F5 버튼의 클릭이 아닌 실제 생활의 패턴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내 자신이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인 현재 늘어나는 온라인 수업과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QR 체크인을 해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의지가 이루어진다면 창의 새로 고침이 아닌 내 삶의 패턴,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위한 새로 고침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스마트폰에 구속된 생활이 아닌 여러분만의 온전한 삶과 미래를 꾸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